절체절명의 상황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위기의 순간을 함께하는 이들이 있지요. 바로 119 구급대원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코로나19 기간 팬데믹에 대처하고 구급 이송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가 하면 환자들의 무례한 욕설이나 폭행으로 안전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전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오늘도 현장으로 달려가는 구급대원들의 바쁜 일상을 현지인이 들여다봤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의식은 있으신가요? 네, 의식 있으시고 누워 계신데 골반 쪽이 아프세요. 항상 처음인 거잖아요. 같은 환자 없고, 같은 현장 없고, 같은 케이스의 상황 없고, 모든 게 다 처음 겪는 거고, 또 제가 하는 판단이 또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출동은 항상 긴장의 연속이에요. 네, 저는 아산소방서 장제 129 안전센터에서 구급 담당을 하고 있는 구급대원 성민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재 현장에도 나가고 구조 현장에도 나가고 어디든 저희는 다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 장대리 복동환자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라고요? 네, 지금 환자분은 어디 아프다고 하고 계세요? 참혹한 현장만 봐요. 저를 보면 항상 아프다고 하시고 그 현장에 가면은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현장만 보잖아요. 그런 현장, 사람들,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다 기억을 하게 되면 이제 좀 PTSD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언제부턴지 좀 현장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잘 기억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살지 않을까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많이 다치지 않으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종종 아주 그 언어 폭력이나 욕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치자들한테 뭐 노상 듣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느 병원 가세요? 아니 병원 어디 다니시는데? 저희 동료들이나 그 후배들은 뭐 병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왜 병원에 빨리 들어가지 않느냐 하면서 뭐 안면부도 가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요. 제가 뭐 다 잊으려고 하고 다 잊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다 잊겠어요. 아무리 취해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 선의의 마음으로 가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회의감도 좀 느끼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화재 현장을 출동하게 되면은 그 안에 인명이 혹시
갇혀 있을 거에 대한 그런 좀 두려움이 가장 좀 힘든 순간이기도 하고 집에서도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큰 화재 같은 게 있으면은 저희는 연락받고 응소해야 되거든요.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그분들도 결국은 피해를 보셨는데 저희한테 오셔갖고 감사하다는 그 말 한마디, 저희는 그 말 한마디 보고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된 환자분들을 이제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하고 또 집에서 자택 치료 중이신데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서 무증상이셨는데 갑자기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빨리 병원에 이송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하면은 지령을 받고 출동하고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았을 때는 코로나 그 전담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턱없이 부족했어요.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응급 이송 시스템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119 구급대원이 이 병원 저 병원을 수소문하는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많은데 그 병원은 수배가 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멀리 가는 경우도 많았죠. 뭐 서울, 경기 또 어떤 직원들은 전라도, 대구, 뭐 광주 뭐 이렇게 되게 멀리 가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나빠질지 모르잖아요. 저희 구급차 안에서. 또 먼 거리를 가야 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되게 속이 타고 좀 긴장을 항상 하고선 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전담 구급대원인데 그 코로나 환자만 이송하진 않았어요. 일반 환자도 이송해야 하다 보니까 그 코로나를 한번 겪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감염병이 오거나 하면은 또 두려움이 크고 감염병만 전담으로 하는 구급대원들이 인력이 좀 확충돼서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소방서 성민정 대원입니다. 27일 KBS 119상 본상 충청남도 아산소방서 소방장 성민정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우리 성민정 대원은 환자 이송 전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해서 중증 환자의 악화를 막고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상을 받게 되었고 그게 아무래도 그 출동 건수가 많은 곳에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 때 열심히 활동하였던 거 또 전담 전문 구급대원 활동하였던 거 뭐 이런 걸로 해서 저에게 상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락드렸죠. 참 정말 아름답고 고마운 직업이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누군가에게 그 도움이 되고 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람 있고 이런 직업이 또 어디 있겠나. 할아버지, 혈압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180대가 나와. 그래서 병원 꼭 가셔야 할 것 같아. 네, 병원 꼭 찾아가셔요. 오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영웅 4분이 낭독하겠습니다. 소방에 입문한 뒤 14년간 헌신적인 구급 활동을 해온 성민정 소방장.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통령 취임식에 그 국민 영웅으로 소방관을 또 뽑아주셔서 거기에 그 단상에 올라가서 그 국민 의례를 할 수 있었던 게 진짜 너무 감사했고 또 명예로웠고 또 더 열심히 진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국민 의례를 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많은 분들이 막 국민 정말 영웅이라고 하면서 사진 같이 좀 찍자 그리고 그 노력해줘서 감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을 때는 제가 처치를 해서 그 적합한 병원에 이송을 한 환자분이
잘 퇴원을 하셔서 사회에 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또 전화 오기도 하고 직접 찾아오시기도 해요. 네, 그럴 때는 진짜 좋은 직업을 가졌구나, 보람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중에서 이렇게 누군가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항상 듣고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또 생명을 구할 수 있고 구급대원이라 행복합니다.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하는 모습이 고맙고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애써 힘든 일들을 잊으려 다독이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실제로 언어 폭력은 일상적으로 듣는다고 하고 또 구급대원 폭행 건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으로 평균 200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폭력 사건 가운데 80% 이상은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고요.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급 활동을 방해를 하면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등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사람은 17명에 불과하거든요. 폭행 사건 대부분이 주치자에 의해 발생하면서 심신미약 등이 적용이 되면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겠죠. 올해 1월 20일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해자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소방 공무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법상 감경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방청도 구급대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구급 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희생, 헌신, 영웅, 각종 사고와 재난의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칭송의 수사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현재 처해 있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사회적 처우는 이런 칭송의 단어들과는 괴리가 너무나 큰 것이 현실이죠.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듯이 어쩌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들의 도움을 절실히 기다리는 상황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되는 몇 개의 숭고한 단어의 형식적인 수사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실질적인 처우와 예우에 진심으로 관심을